최근 몇 년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럿 있었는데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지만 귀찮았고 또 나태했죠. 흘려버린 시간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번에도 또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스트레스와 걱정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그중 하나를 실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건 머릿속에만 떠돌고 어디 한편에 끄적여 두었던 생각 얘기를 잘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일입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계획들이 잔뜩 있었지만 결국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도리어 지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마저 들고 있습니다. 전보다 잠도 더 많이 자고요. 생활도 더 규칙적으로 변했고 나름의 시간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렇게 미련하게 미루기만 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걱정만 쌓여가고 있으신가요? 제가 한참이나 미루던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방법,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걱정되면서 왜 미루게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 젖어 있어서. 잘만 풀리면 10억은 금방 벌 수 있을 거야. 돈 벌면 한강 뷰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도 가고 벤츠도 한 대 뽑아야겠다. 내 머릿속에는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어렴풋한 최종 결과만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계획과 과정은 없고 장밋빛 미래만 상상할 뿐입니다. 부푼 환상에 젖어 있다는 건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한 거리 역시 멀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는 온전히 마음의 짐과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요. 부담이 클수록 시작하기 어렵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만 많아서. 정작 하지도 않을 거면서 버리지 못하고 들고 있는 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사소한 일부터 이게 정작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인가 싶은 것들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투두 리스트에 1년이고 2년이고 리스트업 되어 있는 일들 말이죠. 할 일은 방대해져 가는데 우선순위마저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막상 하나의 일을 선택해서 어렵게 시작해도 다른 일이 눈에 띄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결국 완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내는 일이 많아지는, 대부분은 목적이나 방향성이 결여된 채 욕심만 부려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자기 합리화를 잘해서. 해보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꼭 이렇습니다.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의심을 시작으로 있지도 않은 일에 불안해합니다. 그래놓고 미뤄서 못하게 되면 그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 괜히 시간 낭비할 뻔했네.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공포감에 대한 일종의 현실 도피와 자기 합리화인 것이죠. 네 번째, 놀 시간만 있어서. 바빠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핑계 안 대본 분 없을 겁니다. 정말 바빴을까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당장 최근 3일간 내가 보낸 시간을 리뷰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냥 더 누워있고 싶고 더 놀고 싶었을 뿐이죠. 다섯 번째, 체력이 딸려서. 저는 의외로 이게 일을 미루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대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를 먹어보니 1년 한 달이 다름을 느낍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만 왕복 최소 3시간이거든요. 집에 도착할 때부터 이미 피곤한 상태입니다.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죠. 그럼에도 내가 평소에 몸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이렇게까지 금방 지치고 늘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럼 미루지 않고 실천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2분 규칙입니다. 예전에 노트 정리 노하우를 찾다가 발견했던 일처리 개념인데요. 시간 관리 방법으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앨런의 GTD에서 2분 규칙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리하는데 2분이 걸리지 않는 간단한 일이라면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다소 낮더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2분을 투자 못해서, 아니 안에서 미뤄놓은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책상에 지로 영수증을 놔뒀었는데 이걸 서랍에 넣거나 필요 없으면 휴지통에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책상에 딱 앉으면 그거 손대기가 귀찮은 겁니다. 거슬려서 막 치우고는 싶으면서 말이죠. 결국은 한 달 넘게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겨우 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은 꽤 많습니다. 공과금 납부나 책상 정리, 손톱 깎기 같은 단순한 것부터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마음에 드는 물건의 가격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 TV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뜻을 확인해내는 것,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일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참 무서운 게, 이런 자잘한 일들이 계속 쌓이면 마음의 부담이 생겨서 나중에는 그냥 다 놔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미루는 일들에는 분명 어렵지 않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누적되면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작 해야 하는 중요한 일도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2분 규칙이 사소한 일들로부터 머릿속을 비워줌으로써 중요한 일을 채울 공간을 확보해주는 작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든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걸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인지부터 판단하는 작업을 습관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캘린더나 노트에 메모해 놓고 쌓여가는 투두 리스트에 결국 포기 선언을 했을 테지만요. 귀찮아도 일단 움직이는 겁니다. 진짜 2분만 투자하면 큰 힘들이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잘 적응돼서 몸에 배면 3분 걸리는 일, 5분 걸리는 일도 미루지 않고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진짜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동안 미뤄두었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시간 정하기. 2분 규칙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일단 디데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실행할 건지를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계획을 정합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내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했으면 주변 환경이 덜 갖추어져 있든 할 기분이 아닌 상태이든 그 시점이 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책상에 앉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앉아있으면 당연히 딴짓만 했죠. 기사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할 게 없어져도 일은 도통 손에 잡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어쨌든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디데이를 정하고 진짜 억지로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정말 2주 내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안 하던 짓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디데이에 대한 압박감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시작하니 시작이 어렵지 의외로 일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해 버릇하니 노하우가 하나 생긴 것이 책상에 붙어 앉아있는 시간 중에서도 유독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날 해야 할 총량이 100이라고 하면 저녁 먹고 8시 반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앉아있는 시간 중 80 이상이 10시 반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밥 먹고 배도 빵빵하겠다 멍해져가지고 아무리 일찍 시작해보려고 해도 집중도 안되고 딴짓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 줄 필요 없겠다 싶어서 지금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반만 일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적은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이 시간이 집중이 최고조로 오르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었고 가끔은 제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계획 이상으로 진전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업무 환경이나 일할 기분 이런 거는 개나 줘버리세요. 한동안은 모든 주변 환경이 짜증나고 이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불평했었는데 다 핑계였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믿고 해보세요. 세 번째,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20층 규모의 빌딩을 건설하려면 1층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합니다. 목표는 20층짜리 빌딩일지 몰라도 우리의 계획은 1층, 2층, 혹은 오늘은 바닥, 내일은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실행 계획은 최대한 잘게 써야 되는 것이죠. 미루는 습관은 시간이나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추상적이고 원대한 목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압박감, 두려움, 불안함 등을 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 공포와 회피로 발전해서 결국 미루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항상 결과에 대한 목표만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간 계획이 있고 또 하루마다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물론 할당량은 실천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심지어 컨디션 저하 혹은 진짜 놀고 싶은 날,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는 변수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좀 넉넉하게 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계획이 무너지면 아휴, 어차피 오늘 할 거 못했는데 이러면서 또 나쁜 마음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일단 해냈다는 성취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뿌듯함이 내일로 이어지고 모레까지 지속되면 어느새 무력감은 없어지고 추진력만 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유시간의 즐거움을 상상한다. 주말에는 여유시간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일이랑 거의 동일한 볼륨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일주일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게 하는 일종의 동기부여를 주말의 자유시간으로 주기 위해서죠. 일단 주말이라고 더 이상 늦잠을 자진 않습니다. 출근할 때는 6시 50분에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8시에 기상합니다. 이 시간을 선택한 이유는 아내와 아이가 아직 꿈나라에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대략 10시까지는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거죠. 이 시간에 그날 할당량을 모두 채우면 그날 일은 끝. 조금 모자라면 저녁 시간에 보충합니다. 나머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심지어 마음 잡고 해보겠다고 몇 달 전에 지은 게임도 다시 설치했습니다. 할 일 다 했으면 마음 편히 놀라는 거죠. 이 노는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달콤한 사탕이냐면 일부러 놀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어서 평일에도 더 박차를 가해서 일을 미리 더 해놓는다는 겁니다. 맨날 미루던 사람이 일을 선행한다는 게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대단한 변화입니다. 할 일은 아직 많고 자기 발전과 자아 실현을 위한 일에 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 여유가 생겼다고 계획된 목표를 당장에 상향 조정하진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더 주는 거죠. 지금의 생활 패턴이 완전한 습관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지금의 루틴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할 일을 밀어놓고 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몸은 쉬어도 마음 한편은 항상 불편하고 불안하죠. 이렇게 달콤한 보상을 맛보고 나니 전 다시는 그 스트레스를 느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스케줄 관리 툴을 사용한다. 나에게 맞는 적절한 툴을 이용해 보는 것도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캘린더도 좋고 노트 정리 어플도 좋고요. 하다못해 시계 알람 기능도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대신 알려준다는 건 그만큼의 머릿속 공간을 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리 툴 사용의 또 다른 장점은 일을 완료했을 때 투두 리스트를 지워나가는 일종의 쾌감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 규칙을 당장 실천해라. 두 번째, 나머지 일은 실천 가능한 범주에서 스케줄을 잡고, 세 번째, 목표는 잘게 쪼개서 하나씩 수행한다. 네 번째, 계획을 실천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라. 다섯 번째, 적절한 스케줄 관리 툴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청소년기의 게으름은 노년의 무능력에 대한 리허설이다. 미루는 습관은 지금 닥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완결보다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안개가 거친 길을 걷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